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마침내 금요일 주말이 됐습니다. 주말에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11월이 되면 우리 모두 매년 하는 게 있죠. 바로 시계를 1시간 늦추는 일이죠. 서머타임이 7일 새벽 2시에 해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7일 새벽 2시를 1시로 바꾸셔야 하죠. 7일 아침은 1시간 더 잘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꼭 기억하셔서 실수하시거나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머타임은 내년 3월 둘째 일요일에 다시 시작됩니다. 1시간 더 잘 수 있는 즐거운 주말을 앞두고 11월 5일 금요일 카프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여러분 어젯밤 한인타운 버먼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어젯밤 6시 40분에 한인타운 3가와 버먼트 애베뉴 코너에 있는 한인 쇼핑몰에서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소방관 10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건물 지붕이 도중에 무너져 진화에 1시간 30분이 넘게 걸려 8시 16분 불이 꺼졌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쇼핑몰은 작년 3월 29일에도 화재가 나 한인식당 백궁 2가 지붕에 내려앉고 내외부가 완전히 전손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가 이 뉴스를 미국 텔레비전에서 보고 한인 언론 웹사이트를 찾아봤는데 유일하게 이 뉴스가 올라온 곳이 있었습니다. knewsla.com 이라는 한인 온라인 신문인데요. 신속하게 속보와 2보까지 보도가 돼서 이 기사를 보고 더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Knews LA 기사에 작년에 났던 오비베어 화재 사건이 링크되어 있어 그 사건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있었네요. 설마하지 마시고 정말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부터 한인에서는 부스터샷 접종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줄을 서서 기다리시면서까지 부스터샷을 접종받았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협조로 보건국 의료진이 직접 한인에 오셔서 한인 150여 명에게 접종을 해주셨습니다. 백신 접종 카드를 가지고 오셔서 화이자, 모더나 등 자신이 맞은 백신을 밝히시면 동일한 백신을 맞을 수 있었고 교차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류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맞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예약하셔서 약국이나 병원 등에서 부스터샷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고위험군 종사자들이 주로 맞을 수 있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접종이 가능합니다. 왜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화이자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을 끝내도 2개월마다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임사 시험 결과 백신 2차 접종 후 2개월마다 약 6%씩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맞으시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합니다. 네, 4일부터 시행하려다 늦춰져 8일부터 시행이 되죠. 8일부터 LAC 식당에 들어가려면 백신 접종 증명이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제가 적용되는 업종은 식당, 주점, 커피숍, 피트니스 센터, 영화관, 공연장, 쇼핑센터, 박물관, 스파, 사우나, 미용실, 네일샵, 시정부 기관 등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72시간 이내 나온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백신 접종 카드 준비하시거나 QR코드를 미리 받으셔야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백신 증명이 없다고 식당 앞에서 식당 직원들과 괜히 얼굴 붉히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백신 접종 증명 QR코드를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백신 접종 증명제 시행을 앞둔 한인 식당 업주분을 모시고 현재 상황과 식당들의 어려움 그리고 한인 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일부터 식당들은 손님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이 없는 손님을 실내로 입장시키시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식당 업주가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한인 식당들도 백신 접종 증명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분주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한인 외식업 연합회 김용호 회장님을 모시고 한인 식당들의 준비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8일부터 이제 그 백신 증명을 손님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어떻게 돼 가시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는 그 LA 카운티 보건국의 그 제시에 따라서 우리가 업소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라든지 또 실내 나름대로 포스터를 한글과 영어로 같이 만들어서 제시를 부착을 해놓고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일주일 동안 해본 결과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현재는 겪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좀 어려운 거를 좀 느끼시나요? 네, 업종별로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인타운의 모든 그 외식 받는 사람들이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점심시간 때나 저녁시간 오시는데 어르신들한테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를 물어보면은 그거 뭐야? 그건 안 갖고 있는데 그거 우리 아들이 갖고 있어? 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백신 접종 카드도 보여달라고 그러고 또 본인인지 맞는지 아닌지를 또 증명 자기 신원증명 아이디도 그렇죠. 또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지금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고 또 11월 29일부터는 단속에 들어간다 그러니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소상인들 특히 식당업자들은 정말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을 또 문 앞에서 우리 직원 하나가 일일이 다 검사해야 되고 안내해야 되고 또 이걸 또 이해시켜야 되고 네. 이걸 안 갖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문제가 네.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큰 문제에 지금 도달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그 백신 카드나 뭐 예를 들어서 뭐 QR 코드 카피를 갖고 온다고 해도 서빙하시는 분들이 지금 서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또 문 앞에서 지키면서 일일이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이거를 보여주세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좀 많이 힘들어 하시겠네요. 오케이. 물론 이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 특히 식당 주인들 사장님들이 이제 뭐 인력이 부족해서 뭐 바쁘니까 뭐 이런 것까지 하는 것도 되게 수고스럽지만 일단은 법이 됐잖아요. 그래서 법을 어쨌든 식당 주인들이나 그 식당을 다니시는 손님들이 이제 앞으로 이 법을 지키셔야 될 텐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우선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우선 직원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배고파서 오시는 손님들 상당히 예민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때 뭐 백신 접종 카드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밥 못 먹어요? 뭐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얘기할 거 아니라 네네. 이해를 시키고 네. 그래서 포스터 제작뿐만 아니라 업주 되신 분들은 직원들에게 손님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정말 언어 교육 네.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교육 이런 것들을 늘 시켜서 어느 직원이 어느 손님을 맞이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갖고 왔다 이거예요. 네. 지금 불경기인데 손님을 그럼 식사를 못하고 가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를 내고 하십니다. 네네. 야 B라는 식당을 갔더니 난 어저께 그거 없이도 들어가서 밥 먹었는데 니네 식당에서는 왜 안 되니? 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확률이 벌써 들립니다. 너도 나도 네, 다 네, 네, 네. 있습니다. 그 병원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카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이렇게 부착을 해서 어느 업소에 가더라도 그냥 편하게 지참할 수 있도록 좀 작게 만들고 관계없어요. 증명만 하면 돼요. 백신 주사 맞았다는 거 네. 증명만 하면 되니까 불편하시는 동포 여러분 많은 사랑으로 우리 한인 업소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영호 회장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종이로 된 백신 카드 아마 분실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장 편리한 방법은 QR 코드를 내려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게 제 QR 코드 디지털 백시네이션 카드입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하시고 계셨다가 식당이나 쇼핑몰에서 스캔만 하시면 되니까요. 훨씬 편하실 겁니다. QR코드 만드시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주 보건국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는 요 바로 밑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시고 QR코드를 받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화기나 이메일 중 선택하셔서 비밀번호를 4자리를 입력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입력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자신의 백신 접종 증명 QR코드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5에서 11살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 현금을 제시하는 시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5세부터 11세까지 어린애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 시정부들에서는 현금 $100를 제시하며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접종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학생 자녀에게 백신 1회차 접종을 받도록 한 부모에게는 $100의 현금 카드를 주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시정부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나 학교에서 백신을 맞으면 그 부모가 $100를 받게 됩니다. 시카고시도 백신을 맞는 5세부터 11세 어린이들에게 $100짜리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텍사스 샌 안토니오시는 공공보건클리닉에서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부모에게 식료품을 살 수 있는 $100 기프트 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고, 루이지애나 주에서도 조만간 유사한 $100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미네소타주는 12세부터 17세 청소년들이 백신을 접종하면 $200짜리 비자 기프트 카드를 신청과 동시에 $100,000 규모의 장학금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복권보다는 이런 현금 보상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카플란 뉴스 제프리 기자였습니다. 네, 경찰이 무고한 피해자를 가해자로 오인해 총격 사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은 피터 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이 총격으로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아내의 살해 위협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이 가정폭력 피해 남성을 가해자로 오인해 사살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지난 10월 4일 오전 7시 30분께 시카고 남성 61세 마이클 크레이그는 911에 전화해 아내가 내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살해 위협을 한다며 경찰을 보내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경찰을 알렸을 때 열린 현관문을 통해 비명이 들렸고 앞장서서 집 안으로 들어선 경찰관은 지체 없이 2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집 안에는 성인 남녀 2명이 쓰러져 있었으나 2차례 총에 맞은 것은 피해 신고를 한 크레이그였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나중에 숨진 크레이그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후 주민은 크레이그의 아들이 아파트 입구로 나가 경찰을 기다렸고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엄마가 흉기를 휘둘러 아빠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남성 크레이그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이 비극적인 피해자 총격 사살 장면은 고스란히 경찰이 바디캠 영상에 녹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피터장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해 팬데믹부터 항공기에서 마스크를 거부하면 진상짓을 승객들로 인해 비행기 화항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는데요. FAA는 올해 진상 승객 5,000명 명단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행기에서 진상짓을 하다 비행기에서 쫓겨나거나 벌금을 받는 등 소위 항공기 진상 승객이 올해 미국에서 5,000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연방항공청 FAA는 올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난폭 승객 사례가 5,03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인 72.4%, 3,642명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항공사 직원과 승강이를 벌인 사람들입니다. FAA는 이 중 950명에 대해서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본격적인 조사를 했거나 하는 중입니다. 이들 중 227명은 민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폭력 등 심각한 사안, 37명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를 검토 중입니다. 진상 승객은 경고 또는 교육을 받거나 민사상 건당 $25,000의 벌금을 부과해 처해질 수 있고 형사상으로 건당 $37,000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첫 후에 $500, 두 번째부터는 $3,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카플란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기상어 노래 아시죠?
한국에서 유행해 전 세계로 확산돼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는 재밌는 어린이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고문을 한 교도관이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교도소에서 교도관 두 사람이 이 죄수들에게 아기 상어 노래를 몇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들려주면서 고문을 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일스와 버틀러라는 교도관이 2019년에 죄수 여러 사람을 각각 변호사 접견실로 데려가 수갑을 채운 뒤 몇 1시간 30분 동안 아기 상어를 강제로 듣게 했다고 합니다. 옴작달싹도 못하는 상태로 같은 노래를 몇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듣게 하는 행위는 고문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마일스와 버틀러가 과거에도 수갑자를 확대해 원성이 대상이 됐다며 아기 상어 반복 재생으로 수갑자를 괴롭힌 것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밌고 귀여운 노래도 몇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들으면 고문이 될 수 있겠네요. 저도 곧 4살이 될 이제 딸이 있는데 한 2년 전만이라도 이 노래를 수천 번을 들었기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대충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1월 5일 카프터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회장 제임스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